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책 제가 읽기로 했던 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이 책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님이 쓴 책이고요.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 힐은 1908년에 그 기자 시절에 그 철강한 앤드류 어마어마한 부자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법칙을 완성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단 29초 만에 승낙을 하고 그분과 함께 그 성공 법칙을 만들고 이분 역시 부를 축적하신 엄청난 분이시죠.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앤드류 카네기를 포함해서 토마스 에디슨, 마셜 필드, 윌리엄 듀란트, 윌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거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 철학을 완성을 하셨고요. 또 지금 이제 이런 나폴레옹 힐의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저는 나폴레옹 힐님이 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공 철학 이만큼 두꺼운 책도 있고요. 1, 2, 3권으로 된 책도 있고요. 그건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 2, 3권이고 사실은 조금씩 겹치는 내용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저는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폴레옹 힐이 대학에서 강의한 성공 노트, 나폴레옹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명상을 뭐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저는 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유로기는 해요. 그래서 하루의 중간은 캄 어플을 통해서 저녁에는 유튜브에 명상을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명상 들으면서 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또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서 기도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앤드류 카네기의 첫 말 그 문구로 시작을 해요. 성공에는 아무 트릭도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이다. 굳이 말한다면 보통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앤드류 카네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심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챕터 1이고요. 인생의 12가지 재산이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삶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의 조건을 인생의 12가지 재산이라고 부르고 이 재산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추구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을 열망한다. 자신의 부를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열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건 역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신 자신을 위해 수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한 가지 확실한 길이 있긴 하다. 그것은 오직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길이다. 마스터키에 대해서는 이 책 후반부에 다시 설명이 돼요. 게다가 이 마스터키의 역할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마스터키는 건강한 신체의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다. 사랑과 로맨스의 문을 열어주고 바람직한 성품을 통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함으로써 우정의 문도 열어준다. 모든 역경, 실패, 좌절, 판단과 시행착오 등 과거의 오류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재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미 꺼진 희망의 불꽃을 다시 태워오르게 하고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끌어다가 적시족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평범한 사람에서 권력, 명성, 재산을 지닐 인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준다.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의 손실을 메워주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회를 갖게 해준다. 너무 일찍 늙어버린 사람에게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청춘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해준다.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감정과 생각의 힘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곧 설명할 인생의 12가지 재산의 문을 하나씩 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듣지 말아주기 바란다. 준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성실한 목표와 진실한 겸손이 필요하며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사실과 원리를 설명할 텐데 그 중에서 당신이 전혀 들어본 적 없고 오직 마스터키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3번째 읽고 있거든요. 저는 책을 전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 않아요. 저는 책에는 제가 낙서도 이렇게 해야 하고 형광펜으로 저는 그어가면서 읽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도 해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저는 제 걸로 만드는 그런 좀 책에는 그쵸, 저만 읽는 거죠. 그래서 책 욕심이 되게 많아요. 집에 거실에 TV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으면서 읽고 메모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 읽었고 9월 달에 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낭독하고 또 필사랑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뭐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얼굴의 나. 인생의 12가지 재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몇 가지를 먼저 알려주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한 인격체라고 단정하지만 모두 복잡한 인격을 갖고 있음을 우선 일깨워주고 싶다. 사람은 적어도 2가지의 상반된 인격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 이상의 인격을 갖고 있다. 거울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자신이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자아로 자신이 또 다른 자아가 살고 있는 집일 뿐이다. 그 집안에는 서로 끝없이 충돌하는 사람, 적어도 2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의심과 공포, 빈곤, 질병의 환경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자아는 실패를 기대하기 때문에 좀처럼 실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난, 탐욕, 미신, 공포, 의심, 불안, 육체적 질병과 같은 유감스러운 상황 속에 부정적인 자아는 살고 있다. 우리의 또 다른 자신은 부우, 건강, 사랑, 우정, 개인적 성공, 창조적 비전,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힘위에서 생각하며 이러한 은총을 향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12가지 재산의 가치를 깨닫고 접근해가는 사람, 즉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인 것이다. 이 부분 중요해요. 저 중요해서 막 이렇게 2번 읽을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2번째, 3번째는 막 펜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재산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재산 중에서 바이브레이션 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반응하는 절묘한 감도를 갖춘 일종의 라디오 방송국과 수신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인생의 성공에 꼭 필요한 많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강력한 장치로 뛰어난 성능과 지칠 줄 모르는 내구성을 갖춘 송수신 겸용의 사운드 시스템이다. 우리의 라디오 방송국은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들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이든 긍정적인 성격이든 2가지 성격 중에 하나에 의해 늘 지배받는다.
부정적인 성격이 우세하면 당신의 민감한 수신기는 부정적인 메시지만을 기록한다. 그리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재수가 없어. 와 같은 생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목표 달성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어버린다. 이렇듯 부정적인 메시지는 일단 수용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이 우세하면 당신의 수신기는 적극적이고도 매우 낙천적인 액션 센터, 즉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즉 성공, 건강, 사랑, 희망, 믿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진정한 부를 향해 앞에서 언급한 부와 그 밖에 많은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나는 당신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 그러나 그 열쇠는 당신의 또 다른 자신인 긍정적인 성격이 지배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있다. 즉 마스터키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은 모두 초창기에 다른 사람에게서 유익한 영향을 받았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든 부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나누어 갖기 바란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뿐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자가 되는 길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한때는 부자가 되는 길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쉬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걸었던 짧고도 확실한 길을 당신에게 안내해 주고자 한다. 먼저 부자가 되는 일이 우리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부란 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넓은 영역에서 영구적인 부란 물질과는 다른 많은 가치로 완성되며 이러한 무형의 가치가 배제된 금전 소유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내가 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삶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의 조건을 인생의 12가지 재산이라고 부르고 이 재산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갖고 싶다. 인생의 12가지 재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목만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12가지 재산이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정신 자세, 건강, 조화로운 인간관계, 공포로부터의 자유, 성공에 대한 희망, 신념의 힘. 신념의 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푸는 마음, 자선활동, 너그러운 마음씨, 자제심, 그리고 이해심, 그리고 경제적인 보장. 경제적인 보장의 내용이 제일 많아요. 저는 막 그래서 표 막 다 책시해놓고 그럼 이제 12개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정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는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가짐이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물주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특권을 부여한 것 외에 다른 컨트롤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음가짐은 전자석과 같아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 의도의 결실을 끌어당긴다. 이건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약간 좀 비슷하고 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 책에 나오는 책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말은 나는 하나의 자석이고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끌어당기고 내가 창조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뻔한 진리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그 뻔한 진리를 내가 실천을 하느냐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자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 2,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저자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은 물질적
물질적인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모든 부의 출발점이 된다. 그것은 진실한 우정과 미래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끌어당긴다. 달빛이 흐르는 밤, 하늘에 떠다니는 무수한 별물이 아름다운 풍경과 머나먼 수평선 등 자연이 만들어내는 작품 역시 긍정적인 정신자세가 발견하는 재산에 속한다. 인간 영혼과 가장 숭고한 표현인 자선활동도 그러한 재산에 속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돈독하게 화합하는 가정화목이라는 재산도 끌어당긴다. 건강한 육체의 재산은 일과 놀이, 존경과 사랑의 가치를 알며 먹기 위해 살기보다는 살기 위해 먹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든 소극적인 사람에게든 의욕을 갖게 해준다. 노래와 웃음의 재산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잣대다. 절제라는 재산, 즉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선에서 제한함으로써 마음이 바라던 결과를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놀이를 통해 생활의 모든 부담을 털어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신에 대한 믿음 역시 그러한 재산 중의 하나다. 사람의 마음은 그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한다. 명상이라는 재산은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원하는 대로 끌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정말 동의해요. 그렇다. 이러한 재산들은 모두 긍정적인 정신자세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신자세가 인생의 12가지 재산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건강은 건강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의식은 건전하게 생각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며 적당히 균형 잡힌 신체 활동에 주력하는 생활을 할 때 유지된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타인과의 조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진실한 자아에 순응하는 자는 합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자아에 진실하라. 밤이나 낮이나 그에 따르다 보면 누구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공포는 불행의 전조이므로 그런 생각이 덮칠 때마다 제거할 줄 알아야 완벽한 의미의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7가지 공포는 다음과 같다. 가난에 대한 공포, 비난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성공에 대한 희망.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희망에서 생겨난다. 다시 말해 장차 꼭 되고 싶은 인물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거나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목표를 꼭 달성하리라는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재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신념의 힘. 신념은 사람의 정신과 무주의 무한한 지혜. 여기서 저자는 세상을 섭리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으며 그것은 신, 영, 조물주 또는 우주의 무한한 지혜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원을 비롯한 여러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 라고 옮기신 분이 적어주셨어요.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다. 신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비옥한 정원이며 신념이요.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부가 생산된다. 또한 영원한 불로불사의 영약으로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를 도모한다. 논리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근원으로 소위 기적이라고도 한다. 기도는 신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화학 반응이다. 신념은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베푸는 마음. 나눔이라는 신성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나눌 때에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분은 타인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증식된다는 점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공간이 얼마나 자리 잡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받은 은총을 나누어 줌으로써 타인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 정확히 결정된다는 점도 덧붙여 기억해야 한다. 베풀지 않은 재산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병든 가지의 장미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게으름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패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제1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칙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물론 사람이 소유한 물질에 똑같이 적용된다. 윤미술님의 초대라는 책 1,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막대한 불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그러한데 자신은 10%를 기부를 했다고 해요. 저희 기독교인에게는 11조가 되겠죠. 록펠러 가문이나 등등 정말 무수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자신의 축적한 부의 10%를 꼭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진짜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선활동. 남을 도울 일을 찾고 열심히 자선활동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선활동은 인간이 욕구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자선활동은 인간의 모든 욕구의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인간의 모든 진보를 가능하게 한 선구자이며 인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모든 자선은 행하는 사람에게 자기 표현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축복의 의미가 있다. 너그러운 마음씨. 한층 더 고등한 문화의 특성에 속하는 관용은 언제나 무슨 일에든 마음을 열어둔 사람에 의해 표현된다. 다시 말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더욱 큰 재산을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제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도 주인도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영혼의 지휘관이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우리 조성희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번 더 플러스라는 책에서도 나오시고 클래스 101에서도 강의하실 때 항상 이제 이 부분은 꼭 짚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영혼의 지휘관이다. 이분이 이 문구가 정말 삶의 나침반처럼 다가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트에도 적어놓고 그래서 항상 보고 저도 그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지휘관이다.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매일 아침 학원을 하죠. 특히 거대한 재산을 모으거나 흔히 성공이라 불리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지닐 때 자제심은 극도로 발휘한다. 이해심. 타인을 이해하는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같은 줄기에서 진화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9가지 기본 동기 중 한두 가지에 고무된다. 사랑의 감정, 섹스의 감정,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욕구, 자존심 유지에 대한 욕구, 심신의 자유에 대한 욕구,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 사후의 생명 지속에 대한 욕구, 분노의 감정, 공포의 감정. 이렇게 9가지 기본 동기 중에 아마 한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한다. 또한 우정의 토대가 되며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이처럼 이해식은 긴밀한 협력
긴밀한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다. 경제적인 보장. 경제적인 보장은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유형인 항목으로, 물론 가장 덜 중요해서 마지막에 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보장이란 돈을 쥐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봉사정신에 의해 완성된다. 돈을 쓰던 쓰지 않던 인간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백만장자 사업가는 막대한 금전적 재산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행한 서비스를 통해 그의 손에 금전이 쥐어진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영구적인 경제적 보장이 획득되어야 한다. 이제 곧 돈과 그 밖에 여러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원리를 당신에게 알려주겠지만, 그 전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땅의 토질이 씨앗을 심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도 재산 획득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도 기회가 온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아침에 오늘도 오디오북으로 운을 부르는 49가지 원리에 대해 듣고 왔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주역에도,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열망에 맞지 않는 불을 받아들일 준비를 위해 나의 안내를 받기 바란다. 나의 방법이 처음에는 낯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낯선 법이다. 내 방식이 유익하다는 말에 의심이 간다면 그 방식대로 행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고 용기를 얻기 바란다. 인간의 진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늘 늦어졌다. 여기는 그냥 이제 다른 예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나는 부의 안내자로 봉사함으로써 당신이 얻을 이득과 똑같은 비율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보상이 오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적당한 보상 없이 행해지는 유용한 봉사는 없다는 게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말한 그대로다. 실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봉사하는 노력의 대가로 받을 보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의 대가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만한 재산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두 팔을 있는 힘껏 뻗어 부의 사다리로 오르는 것을 보아왔다. 한 손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이 내민의 도움의 손길을 잡기 위해 위로 뻗어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아직도 밑에서 기어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밀었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 역시 두 팔을 있는 힘껏 뻗어 하나는 도움을 주고 다른 하나는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바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 영구적인 성공에 도달하거나 영구적인 부를 획득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나 역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이제 부를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려줄 차례다. 나는 앞에서 나의 재산이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 중에는 당신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름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들 중에는 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8명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들을 파린 왕자님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내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관계없이 나를 위한 봉사를 쉬지 않는다. 비록 그 왕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내가
재산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었다. 즉 나의 창의력이 발전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상상력을 돋아주었으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꼭 성취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내 마음의 진정한 스승이며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확립시킨 건설자였다. 이제 그 왕자들이 당신에게 똑같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추천해도 좋을성 싶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8인의 왕자님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부를 축적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사랑하는데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도 너무 많은데 이 책을 삼독을 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출근해야 하지만 책차에 앉아서 읽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정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고 이런 좋은 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뻔하네요.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실천을 하느냐 실천을 하지 않느냐, 이걸 내 걸로 만드느냐, 그냥 그런 책이야 라고 그냥 던져버리느냐,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죠. 근데 그걸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지금 코로나도 지금 심각하고 내가 집콕을 해야 되니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으로도 있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번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